안녕하세요. 국민연공단 노후준비 전문강사 이인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란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은퇴 후 4, 50년을 더 살아가야 하는데 연습할 수도 없는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고 멋지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노후의 행복한 인간관계 만들기에 대해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은퇴 전문가가 40대 가장으로부터 지금보다 좀 더 큰 집으로 옮기고 자녀들 교육을 해결하면서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은퇴 전문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은퇴 전문가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노후 준비를 잘하는 방법은 은퇴 후 4, 50년을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하는, 즉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 하는가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행복의 90%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덧붙여서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한정된 자원으로 큰 집, 자녀 교육, 노후 준비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녀 교육을 선택했다면 노후 준비를 포기하고 오래 일해야 할 것이며, 안락한 노후를 선택했다면 자녀들에 대한 지원에 한계를 그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시나요? 우리가 60세 이후에 은퇴하고 100세까지 40년 살아가는데 주어지는 여가 시간은 16만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16만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 40년간 긴 세월을 누구와 관계하면서 살아갈까요? 100년 해로를 약속한 부부, 그리고 자녀, 형제, 자매, 그리고 가족 외 친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과의 좋은 인간관계는 우리가 꿈꾸는 은퇴 후 행복하고 멋진 삶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최근에 433명의 베이비붐 세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은퇴 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보면 표와 같습니다. 5가지 이유 중 1위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라고 120명이, 2위는 자녀 양육과 교육비 지출 때문이라고 40명이 답했습니다. 즉 10명 중 4명이 경제적인 이유와 자녀 양육과 교육비 지출 때문에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기본 재산으로 충분하다고 답한 사람은 1명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는 자녀를 성공시키면 노후가 보장되었기에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부모가 오래 살기 때문에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부모로서의 필요한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퇴 후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은퇴 후 발생되는 변화는 다양합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과 일이 있다가 없어지는 변화가 가장 큰 은퇴의 증거지만, 이와 더불어 주요 공간이 직장에서 집으로, 은퇴 전에는 시간이 항상 없고 일 때문에 바빠서 쉴 시간이 부족했으나 은퇴 후에는 운동과 취미생활, 친구 만나기 등에 많은 시간을 보내도 남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인간관계가 은퇴 전에는 직장 동료와 거래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은퇴 후에는 가족과 친구로 한정되고, 은퇴 전에 직장인으로서의 소속감이 컸지만 은퇴하게 되면 특별한 소속 집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퇴 이후 소득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인간관계도 어떻게 잘 맺을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중요합니다. 왜 은퇴 후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황혼이혼, 노인 우울증, 독거노인, 노인 자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은퇴 후에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은퇴 후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없게 됩니다. 2015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9.9%라고 하는데, 거의 이혼 부부 3쌍 중 1쌍은 황혼 이혼인 셈입니다. 혼인 지속기간이 30년 이상 된 이혼 부부도 10.4%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2005년은 4.8%였는데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후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서로 같은 환경을 공유해 가면서 젊은 시절과 중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은퇴 후에 자녀 양육이나 일 걱정 없이 여유로운 황홀한 노후를 보내야 할 시기에 이혼이나 우울증, 자살이라는 단어가 노인의 삶에 연결되는 것일까요? 한 부부의 사례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자녀 둘을 낳아 키우면서 안정적 맞벌이 생활을 했던 동갑인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는 2년 전에 먼저 맹퇴를 했고 남편의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왔을 당시 그들은 은퇴 후에 가고 싶은 여행 장소며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 서로 얘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 1년 정도는 기대했던 것만큼이나 좋았습니다. 그동안 가고 싶었던 유럽 여행을 둘이서 아무 염려 없이 다녀왔고 은퇴 전에는 회사 일 때문에 자녀들에게 좋은 아빠 역할을 해주지 못했지만 은퇴 후에 멀리 사는 자녀들 집을 방문하여 손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며 며칠씩 머물다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둘이 같이 집에 있을 때 예전만큼 편하지도 즐겁지도 않았고 사소한 일 때문에 싸우는 일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남편 식사 준비 때문에 예전에 만났던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독서 동호회, 사진 교실 등을 눈치 봐가면서 나가야 하는 게 신경 쓰이기 시작했고 남편은 아내가 친구들 모임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습니다. 남편도 모임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동창회에 가거나 예전 직장 사람들과 가끔 만나기도 하였으나 그때뿐이고 아내로부터 소외감도 들고 자신은 관계를 잘 못해왔나는 후회도 들면서 우울한 기분일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아내에게 화를 내기도 하면서 부부 싸움이 많아지고 아내는 이런 남편을 계속 맞추고 살아가야 할 생각을 하니 끔찍하였습니다. 이런 노부부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오시면 어떻겠느냐고 하여 외국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을 가서 오히려 큰 싸움을 했고 돌아와서 아내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 부부의 사례를 보면서 은퇴라는 사건이 이 두 부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기에 이혼까지 다다른 것일까요? 그것은 은퇴 후의 변화라고 딱 잘라 설명하기보다는 그 전부터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거나 은퇴 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잘 몰랐기에 잘 대처하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여행하려고 할 때 항상 준비를 합니다. 외국 여행 갈 때 뭘 준비하시나요? 여권을 준비하고 그 나라의 화폐도 알아보고 환전도 하고 날씨를 알아보고 챙겨갈 옷도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은퇴 후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보고 뭘 챙겨야 할지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 남자와 여자의 변화에 대한 지식 습득이 필요합니다. 노년기 성격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노년기 성격은 먼저 우울 성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죽음, 경제 사정의 악화,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 통제 불능, 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 등 노화에 따른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합니다. 노년기는 누군가의 도움에 의지하려는 수동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노년기에는 경직성이 증가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과거 자신이 해왔던 안전한 방법을 고수합니다. 노년기는 행동이 조심스러워집니다. 다음은 성 역할의 변화로 나이가 들면 남녀의 성 역할이 변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수동성이 증가하고 친화성과 섬세함을 보이는 반면 여성은 공격적이고 자기 주장이 많아집니다. 노년기는 친근한 사물에 대해 지나치게 애착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노년기에 자신의 흔적 즉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가 되면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심리 정서적으로 의존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은퇴 후에 어떻게 노년의 삶에 적응하는지 그 적응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성숙형입니다. 늙어가는 자신을 수용하고 생에 대해 감사하는 자세를 지닙니다. 일상생활과 대인관계, 사회생활에 만족하면서 매우 활동적입니다. 둘째는 은둔형입니다. 일생 지녔던 무거운 책임을 벗어던지고
복잡한 대인관계와 사회활동에서 해방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흔들 의자에 앉아서 편히 쉬는 것을 원하는 유형입니다. 셋째는 무장형입니다. 노년기의 수동적인 면과 무기력함을 수용할 수 없어서 사회활동 및 기능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넷째는 분노형입니다. 인생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늙어버린 것에 대해 비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여 노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다섯째는 자학형입니다. 자신의 인생 실패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을 책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심한 경우 자살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은퇴 후 삶이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 노년의 삶을 회피하거나 맞서거나 분노하거나 스스로를 학대하는 적응이 아니라 늙어가는 자신을 수용하고 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세로 매우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성공과 행복한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성숙형의 삶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 남편 정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은퇴 후 삶의 부적응일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은퇴 후 집에 있게 되면서 노화 증상이 심해지기도 하고 심한 부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잔소리가 심해지는 행동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또 동시에 탈진 증후군에도 시달리기도 합니다. 은퇴하면서 권위와 명예를 모든 것을 상실하고 마치 삶이 끝난 것 같은 상실감에 시달리는 경우입니다. 은퇴 후 후유증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집과 가족보다는 직장과 일 등 외부 생활에 중심을 두고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아직도 공부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혼을 시키지 못한 경우는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은퇴 후 관계 맺기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원인은 뭘까요? 첫째,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기본적인 네트워크가 은퇴 후에는 거의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이웃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퇴 후 새롭게 이웃과 지역사회와 공동체 생활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둘째, 은퇴 전과 은퇴 후의 인간관계의 양과 질이 달라집니다. 눈에 띄게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지금까지 형성되어 왔던 부부관계와 자녀관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는 중심이 되는 생활이 가족과 이웃 중심의 관계로 변화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새로운 인간관계와 공동체를 만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은퇴한 후에도 직장에서 맺어진 관계에 미련을 두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레 사장님에서 동네 아저씨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퇴 전에 받았던 명함들을 만지작거리고 자신도 그 명함에서 머물러 있게 되면 적극적인 은퇴 후 삶을 계획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적극적인 은퇴 후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년기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부관계, 친구관계, 형제자매관계,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제 각각의 관계에 대해 구체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는 헬렌적 유대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문화를 공유하였으므로 독특한 감정이입 능력을 갖기 때문에 가족 정체감의 공유는 노년기 형제 간의 긴밀한 유대와 상호 의존성을 증가시킵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비슷한 연령의 같은 세대로 결속력이 높은 우정의 관계입니다. 노년기에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형제자매에 대한 친밀감과 일치감, 감정적 지원 등의 긍정적인 감정은 증가하는 반면 부정적인 감정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별이나 은퇴와 같이 어려운 사건을 겪게 될 때에 성공적인 모델이 되며 새로운 규범과 가치에 대한 옳고 그름의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은퇴 후에는 또 가족 경조사가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형제자매만한 지원군도 없습니다. 형제자매들끼리만 혹은 형제자매 식구들까지 포함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호적인 형제자매 관계를 위해서 형제자매끼리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형제 자매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거리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 부양과 상속에 대한 부분은 미리 형제 자매끼리 대화를 통해서 규칙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제 노년기 친구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면 친구는 내가 선택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가족과 같습니다. 노년기 친구 관계는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매우 소중한 자원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필요한 게 친구라고 합니다. 노년기의 친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노년기의 친구로부터 가장 빈번히 제공되는 지원은 친밀감과 동료의 편안함입니다. 이는 노인의 사기를 높이고 긴장과 걱정을 완화하여 노인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또한 친구 관계는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활동 지원이 약할 경우에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노년기의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친구 관계는 비슷한 가치, 취미, 생활 방식, 경험을 소유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중요한 심리적 자원입니다. 노년기의 친구 관계는 유용한 사회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사별과 은퇴 시에 성공적인 노화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는 자아가치의 재확신과 자아검증을 위한 수단으로 기여합니다. 부정적인 자기평가로부터 보호해주면서 자신을 능력 있고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여기게 하는 힘을 제공합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함께 놀 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낼 친구가 필요합니다. 성인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존경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며 노부부는 좋은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자신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인 자녀와의 관계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쓰는 교육비는 세고 최고의 수준인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또한 큰 문제는 부모가 자녀의 결혼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를 결혼시킬 때 큰 돈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출하고 나면 부모의 은퇴 후 삶은 제대로 준비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녀의 인생에 내 인생을 저당 잡히고 나면 여유로운 노후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첫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라기보다 서로 필요한 자원을 교류하는 관계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자녀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서적 도움을 주는 관계가 형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모 자녀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면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상호 협조적인 태도를 갖고 꾸준히 대화하여 거리감을 좁혀 나가시기 바랍니다. 노년기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부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배우자라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배워야 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부부는 서로 가르치지 말고 서로 배워야 하기에 배우자라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자녀 수가 적은 데다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부부만 사는 기간은 19.4년 이상이 될 것이라며 노후에 부부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래 살수록 부부 갈등과 이혼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은퇴 후는 별도로 직장이라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집이라는 공간이 부부의 생활 공간이 됩니다. 이때 노년기 변화에 따른 역할의 변화와 가사 분담을 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한 전략으로 첫째, 은퇴하면 부부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부부 둘만이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애정 표현을 자주 하여 친밀감을 높이도록 노력하세요. 둘째, 부부관계의 기본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배우자의 변화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배우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배우자의 상실은 생활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친밀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면서 친구관계 형성도 잘 형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에 저음하여 남편은 가사노동 분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퇴 후 남편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경우 아내의 결혼 만족도가 높아져서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지나치게 집안일에 관여하여 잔소리에 명령까지 하게 되면 아내는 남편 시집살이에 열불을 토로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와 충분히 협상한 후에 아내가 원하는 선에서 집안일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안일 즉 식사 준비 및 설거지, 집안 청소, 빨래, 화분 물주기, 장보기 등등 이러한 가사에 대해 부부가 함께 각각의 항목을 누가 할지 의논해 보시고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가사 항목을 정하여 가사를 분담함으로써 배우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부부관계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은 뭘까요? 성, 가사 분담, 배려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뚜렷하게 드러나는 척도는 대화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하는지, 말을 서로 편하게 하는지 여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부부관계의 기준은 말이 통하는 부부입니다. 부부 갈등의 원인이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진심은 그게 아닌데 전달을 잘못해서 오는 의사소통의 방식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트만은 부부의 위험 신호로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의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부부관계를 위한 의사소통은 비난이 아닌 칭찬을, 경멸이 아닌 존중을, 방어가 아닌 인정을, 담쌓기가 아닌 공감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합니다. 현재 부부관계의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 배우자와 자신의 의사소통 유행을 점검해 보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상담을 받거나 소통 방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부부관계가 노년기에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관계에서 대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대화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배움의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화를 서로 잘 하면서 소통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관계가 성장해가는 부부의 모델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화가 잘 된다는 것은 서로 마음까지도 잘 나누고 들어주고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민주적으로 잘 결정할 수 있고 화나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 정서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화법은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과 소통하는 대화도 공부하고 외우고 반복해서 사용해보는 연습이 있어야 실전에서 활용 가능해집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대화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대화에는 1, 2, 3 법칙이 있는데 1은 적게 말하고 2는 많이 듣고 3은 맞장구를 쳐야 한다는 것이며 그 중에서 많이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잘 들어주는 것을 공감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공감적 경청이란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나 정서에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한 바를 상대방에게 표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지시하고 명령하는 너전달법과 내 마음을 실어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하는 하고 감싸주는 나전달법이란 대화법이 있습니다. 대화의 1, 2, 3 법칙, 공감적 경청, 나전달법 등 여러 가지 대화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비폭력 대화법이라는 것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비폭력 대화는 미국의 마셜 로젠버그 박사에 의해 최초로 제창되었으며 상대의 행동이나 말을 비디오로 찍은 듯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그것을 보거나 들은 나 자신의 내면에 든 느낌을 확인한 다음 그 느낌 뒤에 존재하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욕구를 확인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중하게 부탁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대화법입니다. 비폭력 대화는 관찰, 느낌, 열망, 요청의 4단계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폭력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 특징이듯이 언어도 비난, 판단, 강요 등의 대화는 폭력적 성향이 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다는 의미에서 폭력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폭력 대화와 비폭력 대화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어느 부부의 폭력 대화 사례를 각색해 보겠습니다. 아내, 어제 도와주기로 해놓고 왜 그렇게 늦게 퇴근했어? 당신은 맨날 거짓말만 하고 약속을 안 지키더라. 남편, 뭐? 내가 언제 거짓말 했다고 그래? 아내, 어제 일찍 퇴근해서 짐 정리하는 거 도와주기로 했잖아.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던가? 당신이 착각한 거겠지. 잘못 들었거나. 나는 착각한 적 없거든. 일찍 와서 도와준다는 말이나 안 했으면 기다리진 않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내가 미쳤지. 배신당한 기분이야. 뭐 당신은 뭐든지 당신 편한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혼자 난리야. 아이고 한심해. 뭐라고? 한심하다고? 알았어. 앞으로 내가 알아서 결정하고 혼자 처리하면 되지. 집안일은 신경 끄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좋지. 나도 바라는 일이라고. 당신 마음대로 잘 해봐. 이와 비슷한 일이 우리 부부에게도 있지 않나요? 이 경우 사소한 싸움에 큰 싸움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부부 갈등이 골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말을 조금 바꿈으로써 비폭력 대화를 하고 부부관계가 서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위의 폭력 대화를 비폭력 대화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앞의 폭력 대화를 비폭력 대화로 바꾼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어제 도와주기로 해놓고 왜 그렇게 늦게 퇴근했어? 한참 기다렸잖아. 왜 나를 기다려? 어제 일찍 퇴근해서 짐 정리하는 거 도와주기로 했잖아.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던가? 당신 기다리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속상했어. 분명하게 시간 약속을 안 한 게 아니어서 당신과 약속한 것을 까맣게 잊었나 봐. 미안해. 당신이랑 같이 하고 싶어서 기다렸거든. 다음부터 분명하게 시간을 정하면 좋겠어. 그리고 미리 문자 보내주면 약속 잊지 않으려고 노력할게. 그래, 그럴게. 이와 같이 부부가 대화를 주고받으려면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비폭력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듯이 비폭력 대화라는 기술을 배워서 부부가 서로 편한 관계가 된다면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하버드 대학교 로버트 웰딩거 교수는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가라는 물음에 사회적 연결이 긴밀할수록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변화된 모습과 노후 적응 유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은퇴 후의 행복한 삶이란 가족과 주변의 친구들과의 인간관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인간관계를 잘 하기 위한 올바른 대화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그 중에서도 비폭력적 대화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올바른 대화법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잘 하는 것에 달렸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강의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